편향 맹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향은 쉽게 알아차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편향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편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누구나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도박사의 오류.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사고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다면 다음번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오류는 모든 독립사건은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확률 이론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만큼 이렇으니 다음 판에는 운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은 독립사건을 종속사건으로 잘못 해석한 오류입니다. 혹은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혼동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3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0.125이지만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첫 번째에서 앞면, 두 번째에서 앞면이 이미 나왔을 때 세 번째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을 직관적으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후견 지명 효과. 과거의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마치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후광 효과.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모든 면까지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성격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전문가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하죠. 이는 초보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확증 편향.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강 보조제가 효과가 좋다고 믿는 사람은 그 보조제의 긍정적인 후기나 연구 결과만 찾아보고 부정적인 정보나 반박하는 과학적 근거는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조 효과. 불편한 정보를 피하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계좌 확인을 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선택지지 편향. 어떤 선택을 내린 후 선택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근거들을 찾아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려는 경향입니다. 즉, 결정을 먼저 내리고 나중에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한 옵션의 긍정적인 면을 과대평가하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옵션의 부정적인 면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닷줄 효과. 어떤 숫자나 정보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기준점인 닷처럼 작용하여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연봉 협상을 할 때 일부러 더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것도 이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밴드웨건 효과.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행동이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행을 따르는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치에서도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보고 다들 이 사람을 뽑으니까 나도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각종 스포츠에서 인기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대중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서 자주 사용되며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 없이 다수의 선택을 따르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생존 편향. 실패한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만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CEO들은 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같은 습관을 가진 경우는 많습니다. 프레이밍 효과.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치료법은 9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같은 정보를 이 치료법은 10%의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광고, 정치, 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활용됩니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그들의 성격이나 고정된 특성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화를 낼 때는 오늘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 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우월성 효과. 사람들은 글보다 이미지를 통해 배운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결과 편향. 어떤 결정이 옳았는지 판단할 때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입니다. 운이 좋아 성공한 결정을 실력 덕분이라고 착각하거나 올바른 결정을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단순 노출 효과. 자주 접할수록 더 친숙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입니다. 광고에서 같은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더 마이노프 현상.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한 후 그것이 유독 자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동차 브랜드를 알게 된 후 거리에서 그 브랜드의 차가 갑자기 많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차들은 원래도 많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뇌가 특정 정보에 집중하면서 관련된 것을 더 잘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비례성 편향. 이렇게 큰 사건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어. 와 같이 사람들은 큰 사건에는 반드시 큰 원인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도덕적 허용 효과. 과거의 도덕적인 행동이 이후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번엔 좀 이기적으로 굴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피그말리온 효과. 타인의 기대나 믿음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가 넌 정말 잘할 거야 라고 기대를 보이면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끼 효과. 제품을 고를 때 두 가지 옵션 중 고민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세 번째 옵션이 추가되면 처음 두 개 중 하나가 더 좋아 보이게 되는 효과입니다.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죠. 아포페니아 편향. 무작위한 데이터나 사물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구름의 모양에서 특정한 형상을 발견하거나 단순한 우연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신이나 음모론을 믿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자신의 외모나 행동이 남들에게 더 주목받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크 앤드 법칙. 어떤 경험을 평가할 때 전체적인 과정이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대부분이 평범한 경험이었더라도 마지막 날 멋진 노을을 보고 정말 멋진 여행이었다고 기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